황금 같은 오전 프라임타임 계좌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디지털 조선TV의 몽타주입니다. 자, 오늘 최근에 상승에 좀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 지수 모두 다 지금은 마이너스권에서 하지만 낙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약박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도 그동안 외국인이 어제 매수로 돌아섰다가 다시 오늘은 좀 매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팔면서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이러한 시장보다 좀 능가하는 수익률을 내야 할지, 어떤 종목으로 공략하면 좋을지 다양한 종목들 또 대방출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모이컨설팅의 홍은주 대표와 함께 황금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침보다 지금 점점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시는 네. 길 안 불편하셨어요?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올해 눈을 많이 못 봐서 좀 네. 아쉬웠는데 연달아 지난주 금요일 날도 눈이 큰 폭으로 왔었죠. 눈이 이렇게 와서 또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투자자분들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동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그럼요. 또 예, 편안한 투자, 아름다운 네.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 실시간으로 채팅 달아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보고요. 또 만약에 종목 궁금증 올려주셨다 하면 답변도 달아드리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 보실 때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사냥하라 헌터스탁 전문가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통쾌한 수익 경험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급등 주식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회원가입을 통해 가능하니까요. 헌터스탁.co.kr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황금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또 핫차트에 올라와 있는지 자세히 짚어볼게요. 투데이 핫차트 탑5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LB세미콘, 콜마 B&H, 삼성전기, SBS, 메가스터디 교육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LB세미콘 BTS 관련주죠. 일본 돔 투어의 성공적인 마무리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38만 관객을 좀 이끌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어제 10%대 급등 그리고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입니다. 자, 콜마 B&H도 올라와 있습니다. 화장품 반전과 그리고 해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입니다. 1월 후반부터 가파른 주가 상승을 그렸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부진 우려가 주가에 좀 과하게 반영이 됐다라는 의견들도 오늘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 전체적인 앞으로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SBS 같은 경우에는 중간 광고 허용에 따라서 광고 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주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좀 교육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죠. 온라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메가스터디 교육의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최근의 흐름 또 어떻게 이어갈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LB세미콘부터 살펴주시죠. 네, LB세미콘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LB세미콘 같은 경우 자회사가 LB 인베스트먼트가 이 BTS 방탄소년단 기획사에 1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영향을 주면서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또 이 회사는 반도체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기업 내용도 탄탄하니까 여유 자금으로 100% 투자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연결실단에서 향후에 기대치가 크게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BTS 방탄소년단의 전체적인 글로벌 이슈 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흐름은 양호한 5일선을 타고 있고 전체적인 교과서적인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LB세미콘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국콜마가 시장에서 핫하게 실적 개선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콜마 B&H라고 연결 실적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적 구성원을 가지고 판매를 해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콜마 B&H 현재로서도 결국은 탄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간의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겠지만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삼성전기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삼성전기의 흐름은 결국은 실적단에서 나오지 않을까. 차트 흐름상 바닥에서 바닥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은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겨냥을 해도 되지 않을까. 다만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는 오늘 같은 날에는 조금 약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참고하시면 다면 현재 위치에서는 11만 원대에서 좀 지지를 한다면 13만 원까지도 돌파하고 직전 고점 12만 7,5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SBS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방송 채널이 굉장히 좀 다양해서 공중파 쪽에서 요새 뭐 공중파를 잘 보는 사람들이 없다고 주변에서도 네. 많이 그러는데 실제로 뭐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데이터를 체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SBS 같은 경우는 중간 광고,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중간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 미디어 이런 채널 업체들은 광고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기존의 방송 전후로 광고하는 것과 또 이렇게 중간에 광고를 하게 되면 없던 광고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단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광고 중간 광고 허용에 따른 광고 수익의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 제가 들고 왔는데요. 현재 이런 위치 차트상으로는 1차 상승하고 나서 옆으로 갔다가 여기에 저항대를 좀 몰려 있는 것 같은데요. 주봉을 본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종목 군단이기 때문에 큰 급등이라든지 이런 패턴보다는 안정적인 단기적인 차트 또는 배당 차트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SBS는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핫차트에서 마지막으로 메가스타디 종목을 좀 들고 왔는데요. 메가스타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체적으로 교육 산업들이 굉장히 이 학생 인구가 줄고 이 저출산에 의해서 오히려 악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러나 메가스타디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이 채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오프라인이 이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여서 그런지 온라인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외형 시장이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교육 온라인 채널이 강한 기업들이 이 교육 산업들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메가스터디 교육 역시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메가스터디가 있고 메가스터디 교육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차이인가요? 네, 메가스타디는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교육은 이제 계열사 정도를 갖고 있는 거죠. 계열사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스타디 교육 지분을 메가스타디가 가지고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핫차트 메가스터디 교육까지 5종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군계일학 종목,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으로 한 종목을 꼽아주셔야 할 텐데 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제일 괜찮아 보이나요? 네, 일단 메가스터디 교육.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의 강점이 있고 이런 교육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청담 디지털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담 러닝이죠. 예, 제가 이게 말을 청담 러닝. 네. 죄송합니다. 청담 러닝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것처럼 교육의 우리나라 콘텐츠가 확고하면 해외로 그 콘텐츠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메가스타디게 우리가 리포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1월 21일자 신한투자 메가스타디 교육 전적으로 믿고 사셔야 합니다 하고 이 애널이 아주 자신감이 차서 타이틀을 적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고 고등학교 사교육 시장은 하향 산업이냐? 아니다. 성장 산업이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 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야 학원 가 이러면 또 더 비싸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그냥 들으면 온라인의 장점이 뭐냐면 한 번 듣는 게 한 번 듣는 비용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듣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가스터디 교육은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다. 또 그리고 이 보통 이 영수, 뭐 국영수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데 전 과목을 세팅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교육 고등학교 온라인 산업이 부모님들이 뭐 여기 사이트에서 하나 듣고 저기 사이트에서 하나 듣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 메가스터디 교육은 전 과목의 프로그램을 짜놨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보게 했더니 매출이 증가했더라. 키워드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시장이 파이가 커졌고 그에 따른 메가스터디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굉장히 목표가를 높이 잡았는데요. 물론 12개월 기준 주가고요. 이 고등학교 사교육 시장이 결국은 온라인에서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실적단을 한번 보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차트를 한번 잘 보신다면 인구는 주는데 시장의 교육의 사용 빈도는 증가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려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안정된 그런 이 소비자들의 니드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결국 메가스터디 교육이 확대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 본다면 주봉은 쌍봉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쌍봉 모양. 그러나 이제 실적단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실적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이게 보이는데 메가스터디 교육 한번 제가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우리가 결국은 가이던스지만 실적을 한번 쭉 찾아서 본다면 작년 2017년 재작년이죠. 144억 했던 게 이런 프로그램을 확고하게 했더니 전반적으로 1분기 52억, 173억, 246억 그런데 적자일 줄 알았는데 1억 정도 흑자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된 흐름. 아마 이 4분기를 뚝 떨어뜨리는 건 법인세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다 연말 정산에 감가상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익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1분기에 2월 시켜서 실적이 나온다면 아마 그게 제가 말한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 1, 2, 3분기만 치더라도 엄청나게 2배 이상 컸기 때문에 주가는 장기로 봤을 때도 쌍봉 이상 N자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목표가를 1차적으로 4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를 33,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는데 혹시 지금이 부담스럽다면 잘 보고 계셨다가 눌림목을 줄 때 뭐 이 주가라는 게 지수가 빠지면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줄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게 바로 실적이다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1, 2, 3, 3개월 정도 네. 1분기는 지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군계락 종목 메가스터디 교육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채팅창에서 닥터 덴마님께서 혹시 자녀분이 메가스터디 애용자냐고 저는 네, 올려주셨네요. 예, 네. 저는 성인이에요. 네, 네.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네. 되게 동안이시네요. 네. 자, 이렇게 인사도 나눠주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메가스터디도 혹시 같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차트를 통해서. 네, 메가스터디 보통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 본업을 확장하는 사업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이 더 주가가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연결을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얘가 돈 벌어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돈 벌면 엄마가 가지거나 아빠가 가진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활동적인 기업이 오히려 주가 탄력이 더 많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모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상 안정된 지금 보시면 원만하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원만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진 않고 오히려 이 메가스터디 자체도 추가로 이렇게 고르게 안정적으로 추세가 상승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메가스터디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혹시 대표님 종목 상담 네. 하나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채팅창에 와니TV님께서 경인양행에 네.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많이 떨어지는데 금일 매수 들어가도 될까요?
될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좀 차트를 봤더니 좀 꾸준하게 좀 잘 올라오다가 네. 네, 오늘 좀 아래로 21선까지 쭉 떨어지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거든요. 네. 네, 보니까 뭐 작년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네. 네, 지금 매수가 들어가도 될지 한번 근데 전망 볼게요. 오늘 이제 뭐 이 차트를 보면 여기 보시면 차트가 약간은 급락하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이라는 게 정보를 내부적인 기업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갭하락할 정도의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농축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는데요. 이 회사 역시도 32억, 49억, 82억, 34억 그래서 197억 정도 나온다면 이 회사는 오히려 이런 악재가 나온다면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약간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패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식도 약간의 테마나 실적이나 모든 게 투기적 시장이기 때문에 패션에 영향이 있습니다. 즉 선호도가 크냐 작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단으로 영향을 받을 타이밍에 아니면 시장하고 상관없다. 나는 묵묵히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보고 조금씩 계속해서 사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겠죠. 그래서 저가 매수를 계속해서 한다면 뭐 크게 나쁠 건 없지 않을까. 197억 정도면 영업이익이 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정도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끌고 가는 것도 저는 나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2,581억 정도면 추가 상승이 저는 괜찮지 않을까. 한 3,000억 정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한번 자기가 보는 좋은 종목이라 판단하면 주변에 물어보지 마시고 실적이 딱 나오면 그냥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니까 어제 이런 게 나왔네요. 자사주 처분 결정 만주에 대한 부분 좀 떴습니다. 이런 부분이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예. 일단 매물 압박이 됐을 텐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누가 달라. 자사주 나 좀 다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좋으니까 기간이 많이 가져간다면 낮게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일부러 좀 떨어뜨리지 않았나라는 꼼수가 좀 보이는 스토리도 부연 설명을 물론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실적이 괜찮다면은 가져가도 좋다라는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인양행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기를 바라면서 좀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들 쭉 살펴봤고요. 이제는 또 여러분께 매도 솔루션을 드려야 합니다. 어떤 종목이 지금 손절 혹은 익절이 필요한 시점인지 위계 종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몇 종목 위계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두 종목을 좀 들고 왔는데요.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종목은 굉장히 큰 현대차. 현대차를 들고 왔는데요. 미국 지금 트럼프 정부가 자국이 지금 보호무역을 넘어서서 국가 간들의 무역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무역 전쟁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성차 부분에서도 미국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전쟁이다. 우리나라 와서 많이 파는 거는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좀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시장주의에서 지금 벗어나야 될 텐데 시장 경제에서 이 원칙으로 하는데 결국 완성차 부분에서도 관세를 만지작 하고 있다라는 미국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런 리포트가 트럼프 행정부로 이제 제기가 된다면 리포트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의 완성차 부분에서의 관세가 붙는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현대차 중국에서도 영업이익이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난리고 또 안에서는 노조의 활동이 굉장히 극대화돼서 생산성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강대국과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관세를 맞는다면 정말 현대차 정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이런 강대국적인 이런 완성차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강대국들이 하여튼 중국에서 판매가 뚝 떨어진 거 보면 배가 아픈지 현대차 굉장히
세련되고 좋고 그런데 이 영업 실적이 뚝 떨어져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일자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데 어쨌든 이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실적에 저주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완성차라든지 부품사들 이런 쪽으로는 조금 우리가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도 수소차와 이런 전기차 쪽으로 접근하는데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자기네들이 개발을 완벽하게 해서 그 시간을 벌려고 관세를 때린다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진 않는 그런 카더라라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실적단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대차와 그런 부품사들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위기의 종목을 좀 심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사실 지난해 좀 4분기 때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좀 가파르게 주가가 내려갔다가 수소차에 한번 인공호흡을 달았습니다. 이래서 네.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왔었는데 다시 한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이런 자동차 관세 관한 부분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는 또 위기의 종목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대차 첫 번째 위기의 종목으로 언급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물론 이 두 번째 종목도 차 관련된 종목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성으로 해서 급등을 올라갔는데 실적 대비해서 너무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네. 정고점 10,000원을 간 다음에 현재 이 위치에서 본다면 여러분도 보이시지만 너무 교과서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의 뭐 이 산 하나가 딱 왔다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한번 딱 갔다가 네. 조정파를 딱 보이고 이 지금 현재 7,700원에서 네. 여기서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N자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앞에서 산 매물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매물이 올라갈 때 붙었기 때문에 이 층층이 매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과도하게 쫓아가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위기의 종목으로 들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급성 테마로 연루돼서 제 말을 또 무시하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수급주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너무 과도하게 차트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100% 차트에 의존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유로스를 들고 왔습니다. 네, 좀 차트를 보면서 대응할 종목이다라는 의미에서 유로스 좀 언급을 주셨습니다. 좀 수급주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위계 종목으로 현대차, 유로스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양시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낙폭을 줄여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거의 보합권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2.03포인트 전일 대비 하락하면서 2208.8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16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면서 2194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조금 전에 상승권으로 돌아섰습니다. 0.19%, 1.39포인트 상승하며 746.72포인트 현재 기록하면서 상승 전환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수급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다시 또 매수로 돌아선 움직임이 나왔고요. 또 기관도 매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사모펀드 쪽에서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은 40억 원, 기관은 143억 원의 순매수 현재 집계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상승으로 지금 전환에 지금 힘을 외국인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함께 사들이면서 함께 동참하고 있고요. 또 개인은 198억 원, 외국인은 46억 원의 순매수 물량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업종별로 조금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 의약품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운수창고, 기계, 철강금속, 보험과 건설, 통신업 쪽으로도 들어오고 있고요. 종이목재와 증권, 의료정밀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기관, 의약품 업종으로 역시나 외국인과 함께 강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와 전기전자, 건설, 그리고 유통, 운송장비, 통신, 전기가스 업종으로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모습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의 매도 속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나란히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동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강세입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차가 내리고 있고요. 또 현대모비스도 동반 약세입니다. 네이버, 신한지주, SK가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에 LG화학 흐름이 좋습니다. 시총 3위까지 올라온 LG화학 오늘도 0.5%대 현재 구간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역시나 제약 바이오주들 아까 시작보다는 반등에 나선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동반 강세고요. 오늘 제넥신이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바이로메드도 오르고 있습니다. HLB도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메디톡스는 1.2%의 약세,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파란불 켜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까지 약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난티의 상승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6.79%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조금씩 다시 힘을 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좀 상승 전환하는 움직임도 나왔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또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전문가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헌터스탁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단화화를 통해서 또 오늘의 유망주는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 보기 전에 지난 수익률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2월 12일 날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들의 흐름이 다 좋습니다. 연우, 삼성전자, 테림포장. 테림포장 같은 경우는 뭐 13%대 수익률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좀 일주일 만에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자, 한 종목 한 종목 추가적인 대응 전략 좀 살펴주시죠. 연우부터 볼까요? 네, 연우 일단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예, 연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지난주부터 이 연우가 전체적인 화장품 섹터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화장품 섹터들이 올라간다면 이런 용기에 따른 실적, 그리고 중국 공장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인해서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중국 공장에 따른 실적이 나올 거를 추정해서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우 현재 상태에 양호하다, 추세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요 26,000을 극복한다면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들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로 삼성전자를 제가 했었죠. 삼성전자 오늘 지수가 하락하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하면 약간 소폭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고점에서 지금 지그재그로 몰려있는 부분을 보니까 지수가 약간 옆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수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삼성전자가 현재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여러분들이 고점을 돌파할 때쯤이면 때리고 저점을 깰 때쯤이면 사는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안 된다면 배당으로 배당받고 또 사고 배당받고 또 사는, 오히려 회사에 요구를 해야죠. 우리 개인들도 4번 달라.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번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테림포장을 했는데요. 테림포장 같은 경우는 그날 이 5,100원까지 요날 제가 아침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윗꼬리가 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아마 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샀는지 안 샀는지 잘 모르겠지만 직전 고점은 충분히 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회사에서 이 대주주가 나는 회사를 매각을 할 의지가 있다라는 말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을 넘은데 지금 여기에는 약간 숨고르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매물을 소화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충분히 분명 경영권은 물론
매각하게 된다면 주가는 그 기대치로 더 가겠죠. 왜냐하면 실적이 충분히 탄탄하기 때문에 5,100원을 뛰어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빠진다면 잘 보고 계셨다가 조금씩 사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다만 비중 관리, 많은 분들이 비중 관리가 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비중을 일정하게 한다면 주식이 그냥 방치해놔도 실적 좋은 거는 저절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르지 않거나 실적을 훼손하는 것은 비중에서 일부 좀 쳐내면 훨씬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기 편치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리포장까지 지난주에 종목들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새로운 종목들 좀 공개가 돼야 될 텐데 새 종목입니다. 중소형 유망주, 대형 유망주, 급등 예상주. 가장 먼저 중소형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서진 시스템을 들고 왔는데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5G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스마트폰, 베트남 공장은 뭐 축구장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데 이 서진 시스템의 현재 보면은 3분기 실적, 4분기 또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서지 시스템의 현재 여러 가지 이 자료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적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5G에 관련된 테마도 있고 스마트폰 이 케이스, 알루미늄 케이스에 대한 케이스도 있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매출 다변화도 있기 때문에 더구나 제가 작년에 회사를 갔다 와서 탐방을 한 느낌도 있었고 그런데 실적도 올해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리포트도 보셨지만 한 번 더 이 우리가 실적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추정 실적을 좀 보여드린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이 최근에 무상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54억 354억이면 굉장히 큰 내용이기 때문에 96억, 100억, 65억, 78억.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이제 베트남 공장에서 연결 실적이 크게 작용이 된다면 리포트의 25,000원처럼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현재 어제 24,400원을 넘었다가 지금 약간 아래꼬리 달리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약간 무상 물량이 좀 물량이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이런 실적이 계속해서 연실적이 올라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3만 원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긴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는 저는 21,000원 정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이탈시 제시해 드리지만 이런 회사들은 삼성전자 이런 큰 대형 벤더사들하고 이 납품하는 이 원청업체랑 같이 가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윈인으로 봐서 성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서진 시스템입니다. 5G 관련주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좀 모멘텀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길게 보면 3만 원까지도 좀 가능할 것으로 봐주셨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는 21,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대형 유망주 살펴볼게요. 어떤 건가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남북 경협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내수 건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네. 건설이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S 건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조 이상의 실적이 이미 시장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GS 건설을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GS 건설 리포트를 좀 보자면 1월 30일자인데요. 안정적인 실적을 보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전일자 뉴스에 보면 정부가 해외 수주 쪽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온 만큼 해외 수주 쪽에 우리가 좀 점수를 좀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주요 이 성장 기대로 본다면 플랜트, 전력, 매출 전년 동기 대비 31% 정도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플랜트 매출은 둔화 우려보다는 수주 성과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또 올해 수주 쪽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하면 해외 수주도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주로 이제 성장하는 미국 같은 경우 실적이 좋죠. 그래서 미국이나 또는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전반적으로 2019년에는 무려 매출액이 11조 정도 생각을 하고 영업이익이 8,350억,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매출이 나온다면 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차트를 본다면 지금 현재 46,300원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고점에서 우리가 좀 보면 약간 삼각 깃발형 정도의 모양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차트의 모양은 이 깃발대만큼 올라간다라는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현재로는 충분히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55,000원 정도, 물론 이제 건설 섹터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계속 건설주 오를 거야, 건설주 섹터 올라갈 거야, 이런 이슈가 많이 있단 말이죠. 물론 남북한의 경협에 따른 수혜도 건설 섹터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만큼 55,000원 정도를 일단 잡고 손절은 그에 따른 44,000원, 지금 46,350원 정도니까 소폭 우리가 넉넉히 있다가는 툭 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짧게 치되 올라가는 건 좀 높이 보자. 현재의 상반기 건설 섹터의 전체적인 시장의 뷰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건설주 중에서 GS건설을 대형 관심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 5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급등 예상주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이거 오늘 좀 조심스러운데요. 또 우리 앵커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DSR을 좀 들고 왔는데요. 네, DSR. DSR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경협주에 해당되는 종목인데 차트로 보면 이 회사가 과거에도 보시면 주식이라는 것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종목을 많이 보는 게 좋고 경험의 노하우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럼 어땠느냐? 과거엔 더했습니다. 그냥 쉬지 않고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때보다는 실적이 지금은 좀 저조할 거로 보여지지만 차트상으로 과거가 그리운 차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2017년에 2만 원까지 갔던 이러한 차트의 모양이 아마도 그런 그리움이 나타나서 회귀하는 패턴이 되지 않나. 남북 경협의 모양을 가지고 이런 상승,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을 쭉 뽑았다가 음봉이 나고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10% 비중을 한다면 한번 탁 넣어놓고 손절 잡으면서 이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이 회사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급등을 하면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급등의 모습을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직전 고점을 잡으시면 어떨까. 그래서 한 7,000원에서 7,500원에서 한 8,000원까지 잡으시고 손절은 5%를 5일선을 훼손하는 차원에서 손절을 잡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적보다는 기술적으로 제가 들고 왔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잘 유의해 놓으시면 아마도 세력성 수급이 이미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서 사면서 올리고 사면서 올리는 이런 패턴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종목 급등 예상주 DSR입니다. 실적보다는 좀 기술적인 패턴으로 종목을 좀 보셨는데요.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손절가, 목표 주가 잘 지키시면서 또 수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 모두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모이컨설팅의 홍군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지금 프로님도 인사 나눠주시면서 많은 분들 채팅창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와 함께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또 큰 힘이 됩니다. 또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또 전문가 방송도 열려 있습니다. 종목을 사냥하라 헌터스탁인데요. 정말 전문가와 함께 통쾌한 수익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 회원가입을 통해서 급등주 무료 추천까지 받아볼 수 있는 기회 열려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시고 회원 가입을 통해 다양한 수익 경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장 또 개장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